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철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에 관한 것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겨울철에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이 음식들, 알고 보면 한 번에 밥 2공기보다 더 많은 당을 드시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군고구마 하나, 뜨끈한 유자차 한 잔, 길거리에서 사 먹는 붕어빵 몇 개, 이런 것들 자주 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겨울만 되면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당을 넣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드신다는 겁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겨울철에 조심해야 하는 당 폭탄 음식 5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당을 모르고 드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드시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모르면 건강을 잃고 알면 예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군고구마입니다. 겨울만 되면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노란 군고구마 트럭, 그 달콤한 냄새에 이끌려 한 개씩 사 먹게 되죠. 고구마는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식이섬유도 많고 영양가도 높은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구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구마 안에 있던 전분이 열을 받으면서 당으로 변합니다. 생고구마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우면 엄청나게 달아지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군고구마 하나에 들어있는 당의 양은 대략 밥 1공기에서 1공기 반 정도의 탄수화물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혈당 지수입니다. 의학 용어로 GI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높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생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그리 높지 않은데 군고구마는 굽는 과정에서 이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군고구마가 혈당을 훨씬 빠르게 올린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인슐린 기능이 젊을 때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몸이 이걸 처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그 사이에 혈관에 부담이 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군고구마 한 개를 다 드시면 식후 혈당이 200 이상 치솟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군고구마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반만 드세요. 나머지 반은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둘째, 군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시지 마시고 식사 대용으로 드세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밥 대신 군고구마 반 개를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셋째, 군고구마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계란이나 두부, 닭가슴살 같은 걸 곁들이면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군고구마를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유자차와 모과차입니다. 겨울만 되면 따뜻한 차 한 잔이 간절해집니다. 몸도 따뜻해지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해서 하루에도 몇 잔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유자차는 비타민C도 풍부하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건강음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유자차나 모과차 제품의 뒷면을 한번 보세요. 당류 함량이 보통 45%에서 50%입니다. 반은 설탕이라는 뜻입니다. 유자청 1스푼 떠서 차를 타시죠? 그 1스푼에 설탕이 3스푼에서 5스푼 정도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2~3잔 드시면 설탕을 10스푼 이상 드시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설탕 섭취량이 6티스푼 정도인데 유자차 몇 잔으로 그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는 겁니다. 더 문제는 따뜻한 음료라서 당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콜라나 사이다는 단 음료라고 인식하면서도 따뜻한 차는 건강 음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당의 양만 놓고 보면 오히려 유자차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당이 체내에 오래 머무릅니다. 매일 이렇게 드시면 혈당도 올라가고 체중도 늘고 중성지방 수치도 높아집니다. 그럼 겨울에 따뜻한 차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첫째, 시판 유자청이나 모과청 대신 무가당 제품을 찾으세요. 요즘은 당을 넣지 않은 티백 제품들도 많이 나옵니다. 둘째, 직접 만드실 때는 설탕 양을 반으로 줄이세요.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지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셋째, 유자청 대신 생강차나 레몬 슬라이스를 넣은 따뜻한 물을 드세요. 비타민도 챙기고 당은 피할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에 당이 쌓여서 건강을 해치는 걸 막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호빵입니다. 편의점에서 호빵 하나 사서 김 모락모락 나는 걸 한 입 베어 물면 정말 행복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호빵만큼 당 폭탄인 음식도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호빵은 이중으로 당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호빵의 반죽 자체가 밀가루에 설탕을 넣어서 만듭니다. 밀가루는 정제된 탄수화물이라서 몸에 들어가면 빠르게 당으로 변합니다. 여기에 팥 앙금이 들어갑니다. 팥 자체는 단백질도 있고 나쁘지 않은데 팥 앙금을 만들 때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팥을 달게 만들어야 맛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호빵 하나에는 밀가루 탄수화물과 팥 앙금의 설탕이 이중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호빵 한 개의 열량은 대략 250칼로리에서 300칼로리 정도입니다. 두 개만 드셔도 600칼로리가 넘습니다. 이건 식사 한 끼와 비슷한 열량인데 문제는 영양은 거의 없고 당과 탄수화물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혈당 지수도 높아서 드시고 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호빵 먹고 혈당 재보면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호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개수를 제한하세요. 하루에 한 개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둘째, 팥 앙금 대신 야채만두나 고기만두처럼 속이 다른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단백질도 챙기고 당은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호빵을 저녁 시간에 드시지 마세요. 저녁에 당을 많이 먹으면 활동량이 적어서 체중 증가로 바로 연결됩니다. 오전이나 점심때 한 개만 드시고 그날 저녁 식사는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이렇게 균형을 맞추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음식은 대추차입니다. 대추는 예로부터 몸에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도 있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겨울철 건강차로 많이 드십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대추를 푹 고아서 차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도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대추 자체가 당질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말린 대추는 더욱 당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대추차 한 잔에 들어가는 대추의 양을 생각해 보세요. 대추 대여섯 개를 넣고 푹 고아서 드시죠? 그러면 대추 안에 있던 당분이 물에 다 녹아 나옵니다. 한 잔에 밥 반 공기에서 한 공기 정도의 당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꿀이나 설탕을 추가로 넣으시면 당은 더 올라갑니다. 대추차는 따뜻하고 은은한 단맛이 있어서 건강음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위험합니다. 실제로 대추차를 하루에 두세 잔씩 드시던 분이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와서 원인을 찾아보니 대추차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추의 건강 성분은 좋지만 당질이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대추차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째, 대추의 개수를 줄이세요. 한 번에 대여섯 개가 아니라 두세 개만 넣어서 우려내세요. 은은한 향은 나면서도 당은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무가당 대추 티백을 활용하세요. 요즘은 당을 빼고 대추에 좋은 성분만 담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셋째, 대추차에 꿀이나 설탕을 추가로 넣지 마세요. 대추 자체의 단맛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대추의 좋은 성분은 챙기면서 당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음식은 겨울철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입니다. 찬바람 부는 거리에서 갓 구운 붕어빵 냄새 맡으면 참기 어렵죠. 따끈한 붕어빵 서너 개를 호호 불어가며 먹는 맛, 겨울의 작은 행복입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무서운 당 폭탄일 수 있습니다. 붕어빵은 3중당 폭탄입니다. 첫째, 겉면의 밀가루 반죽입니다.
정제된 밀가루에 설탕이 들어가서 반죽을 만듭니다. 둘째, 안에 들어있는 팥 앙금입니다. 호빵과 마찬가지로 팥을 삶을 때 엄청난 설탕이 들어갑니다. 셋째, 요즘 붕어빵은 팥 위에 슈크림이나 초콜릿을 추가로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당이 겹겹이 들어오는 겁니다. 붕어빵 한 개가 대략 100칼로리에서 150칼로리입니다.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사시면 3개, 4개를 한 봉지에 담아주죠. 그걸 다 드시면 400칼로리에서 600칼로리입니다. 식사 한 끼 열량이 고스란히 들어가는데 영양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뜨거우니까 빨리 먹게 되고 빨리 먹으면 혈당이 더 급격히 오릅니다. 포만감도 금방 사라져서 조금 있으면 또 배가 고파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신진대사가 느려서 이런 당과 탄수화물이 체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겨울철에 붕어빵 자주 드시다가 봄에 체중계에 올라가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습니다. 혈당도 올라가고 중성지방도 올라가고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 붕어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한 개만 드세요. 여러 개를 사더라도 한 개만 드시고 나머지는 가족들과 나눠 드시거나 다음 날로 미루세요. 둘째, 저녁 시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오후 늦게나 저녁에 먹으면 활동량이 적어서 바로 살이 됩니다.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한 개만 드세요. 셋째, 붕어빵을 드시기 전에 우유나 두유를 한 잔 마시세요.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포만감도 생기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붕어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겨울철 조심해야 하는 당 폭탄 음식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군고구마, 유자차와 모과차, 호빵, 대추차, 그리고 붕어빵까지.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겨울에 따뜻하고 달콤해서 자꾸만 찾게 되는 음식들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 몸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씨에는 몸이 열량을 더 많이 소모합니다. 체온을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지고 단 것이 당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렵채집 생활을 할 때는 겨울에 먹을 게 부족했기 때문에 달고 열량 높은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뇌는 겨울만 되면 단 음식을 찾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요즘은 먹을 게 넘쳐나고 특히 당이 가득한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의 기능이 약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어서 당을 저장할 공간도 부족해집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들이 나이 들면 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과하게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은 안정되고 혈관 건강은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체중도 관리되고 당뇨 합병증 위험도 줄어듭니다. 이건 거창한 식단 관리가 아닙니다. 그냥 겨울철 간식을 조금만 조심하는 것, 따뜻한 차를 마실 때 당을 확인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보세요. 첫째, 군고구마나 호빵, 붕어빵을 드셨다면 오늘 몇 개를 드셨는지 생각해보세요. 2개 이상이었다면 내일은 1개만 드시겠다고 다짐하세요. 둘째, 따뜻한 차를 드실 때 제품 뒷면의 당류 함량을 확인하세요. 50% 가까이 된다면 무가당 제품으로 바꾸는 걸 고려해보세요. 셋째, 겨울 간식을 드실 때는 오전이나 이른 오후로 시간을 정하세요. 저녁 시간에 단 음식은 피하는 겁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이번 겨울을 훨씬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음식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게 드시라는 겁니다. 알고 먹으면 즐거움도 누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르고 먹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